안녕하세요. 내 아이 영어 교육을 가이드해드리는 효림파파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이런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실용적인 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하루에 책을 어느 정도 읽으면 좋을까요? 5권 정도면 적나요? 영어책 3권에서 6권 정도 읽고 한글책으로 넘어가는데 하루에 총 7권에서 10권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등등등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 댓글의 포인트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아이에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책을 읽어줘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 인스타그램 DM이나 인스타그램 댓글 그리고 제가 강연 가면은 꼭 한 번 이상 받는 질문입니다. 참 많이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00권입니다. 하루에 100권입니다. 라고 하면 매일 100권 읽어주시겠습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루에 아이에게 읽어주는 영어책의 총량을 권수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읽어주면 읽어줄수록 아이에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영어를 포함해서 모든 언어는 그 양이 아이의 영어 습득을 좌지우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100권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100권까지 못 읽겠죠, 매일. 이렇게 하루에 읽어줘야 되는 영어책의 양을 권수로 정한다는 것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권수로 정해놓으면 그 즉시 부담이 되고 숙제가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매일 그 권수를 채우지 못하면은 부모도 부담감 및 스트레스를 느끼고요. 조금 더 편한 말로 찝찝함을 느낍니다. 아, 이거 다 못 읽어줬는데, 어떡하지?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아이가 너무 피곤하네? 이렇게 융통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이 입장에서도 이렇게 양을 목표로 정해놓으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0권을 읽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그 10권에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이가 오늘은 책을 읽기 싫다면 혹은 책을 읽을 컨디션이 아니라면 혹은 너무나 피곤하다면 아이 입장에서도 부담이고 책이 서서히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꼭 매일 채워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숙제처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책 권수로 목표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은 글밥이 한 줄 있고요. 어떤 책은 한 페이지에 한 단어가 있는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한 페이지에 글밥이 많은 책도 있습니다. 즉 어떤 책들은 모아놓으면 10권이 다른 책의 한 권이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권수로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책을 기준으로 잡는지에 대한 그 문제도 아주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권수로 독서 목표를 잡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말을 잘하려면 하루에 우리말 책을 몇 권을 읽어야 되나요?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딱 부러지게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한 권 읽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우리말 책을 10권 읽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루에 권수로 양을 정한다는 게 매우 힘든 문제이니까요. 영어라는 언어를 습득하려면은 당연하죠. 아이에게 많이 읽어줘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즉 부모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가 원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아이를 옆에 앉혀서 하루에 10권 혹은 20권씩 읽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아이를 옆에 앉혀서 나는 오늘 20권을 읽어줄게 라고 해서 책을 꺼내와서 20권을 읽어준다?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부모 뜻대로 안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100권 혹은 그 이상도 읽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대가 찢어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읽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5권만 읽으면 휑 가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10권 혹은 20권을 읽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아예 읽기가 싫은지 아빠 오늘은 안 읽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잠을 자기 싫어서 일부러 아빠가 책을 좋아한다라는 그 포인트를 노리고 아빠 또 읽어줘.
지금 잘 시간인데 또 읽어줘, 또 읽어줘, 또. 이렇게 아빠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아주 쉽게 이용당합니다. 계속 읽어주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부모가 책의 양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아이가 책의 재미를 느껴서 많이 보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즉, 재미를 느껴야 하고요. 재미를 느끼면은 아이는 많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권 읽으면 이렇게 별 스티커를 준다거나 혹은 오늘 채워야 될 양을 채우면은 스티커를 주고 혹은 특정 보상을 해준다거나 하지만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칭찬이나 강화도 물론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에 의존해서 이 독서라는 것을 끌고 가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동기라는 것 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책 자체의 재미를 느껴서, 즉 소재가 재미있어야 되겠죠. 그런 재미있는 책들을 활용해서 아이가 스스로 책에 빠져서 많이 읽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재미와 흥미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의 입에서 저절로 또 읽어줘, 또 읽어줘가 나오도록 부모가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집도 매일 그 양이 다릅니다.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요. 아이가 보는 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요. 매일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책의 양이 결정이 되곤 합니다. 책을 읽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재미를 잡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목표입니다. 아이가 책의 재미를 느낀다면은 아이는 책을 당연히 계속 보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 재미를 유지만 시켜준다면 사실상 영어 습득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영어 책의 양을 정해서 그 양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재미를 느껴서 아이 스스로 영어 습득에 필요한 양을 채우도록 부모가 유도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고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스트레스 안 받고 아이도 스트레스 안 받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재미있는 책 찾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책을 발굴하는 것이 바로 내 아이가 영어를 많이 보게 하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재미있는 책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또 다른 측면들이 있다면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혹시 깜빡하셨으면 마음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면 효림파파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